안녕하세요. 어디서 놀까? 어놀까예요. 오늘은 후쿠오카와 유후인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후쿠오카는 한국에서 1시간이면 도착하고 공항에서 시내까지 대중교통 15분이면 도착하는 편리한 접근성 때문에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가기도 참 좋아서 많은 분들이 후쿠오카를 찾고 계신데요. 후쿠오카에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처 유후인으로 넘어가서 따뜻하게 온천까지 하고 오면 아주 완벽한 여행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후쿠오카부터 유후인까지 쇼핑, 맛집, 놀거리 꽉꽉 눌러 담은 3박 4일 여행 코스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제가 다녀온 곳들과 가볼 만한 곳들의 지도예요. 저는 다이묘 거리, 캐널시티, 모모치 해변, 나카강 근처에 다녀왔는데요. 캡처해 놓으시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침 비행기랑 9시쯤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텐진역으로 이동했어요. 지하철은 바로 연결되지 않아서 국내선 항공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한 후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텐진역으로 향했어요. 텐진에 내리면 근처가 바로 다이묘 거리인데요. 여긴 후쿠오카에서 가장 핫한 쇼핑거리 중 하나예요. 먼저 이와타야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여기서 관광객 전용 5%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은 모바일 쿠폰으로 바로 저장이 가능해서 더 편리해요. 쿠폰을 받고 1층 꼼데가르송 매장에 줄서기 QR을 받았어요. 1시간이 넘어야 입장 가능하다고 하길래 먼저 아점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유명한 규카츠 맛집인 모토무라 규카츠로 갔는데요. 여기도 유명한 맛집이기 때문에 웨이팅이 필수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바로 앞에 있는 델솔 카페에서 따뜻한 라떼를 한잔 했습니다. 이 카페는 고양이 모양의 라떼 아트가 정말 귀여워요. 카페에서 쉬면서 대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딱 좋았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규카츠를 먹으러 갔는데요. 규카츠는 처음이었는데 진짜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이라 너무 맛있더라고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데 소고기를 튀겼으니 말 다 했죠. 아이들과 싹싹 다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근처에 슈프림 매장 렉텍이라는 빈티지 숍도 있어서 구경했는데요. 스투시, 휴먼메이드 같은 브랜드도 근처에 있으니까 쇼핑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둘러보세요. 아이 쇼핑을 끝내고 다시 이와타야 백화점으로 돌아와서 꼼데가르송 반팔티 약 6만원에 득템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한 시간. 택시 타고 호빵맨 박물관으로 이동했어요. 여긴 완전 키즈 천국이에요. 미끄럼틀, 모래놀이 같은 실내 놀이터도 있고 호빵맨 체험존, 굿즈샵, 그리고 공연도 진행됩니다. 공연은 일본어지만 악당을 물리치는 단순한 줄거리라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했어요. 호빵맨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만화영화인데요. 아이들도 좋아했지만 추억의 만화영화라 저도 은근 재밌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었어요. 이제 다음 목적지는 캐널시티. 여기는 대형 쇼핑몰인데 쇼핑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카페, 브랜드샵, 분수쇼까지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어요. 산리오샵, 디즈니샵, ABC 마트 등 구경할 곳도 많으니까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아요. 저희는 미리 예약해둔 커비 카페로 갔는데요. 닌텐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추천입니다. 주말에는 예약 없이 입장이 어려우니까 꼭 사전 예약이 필수예요. 약 한 달 전에 예약이 오픈하니까 꼭 미리 예약해놓고 오세요. 저희는 가장 유명하다는 커비 자동차 케이크를 시켰는데요. 짠! 뭐가 들었다. 맛은 평범하지만 비주얼이 너무 귀여워서 정말 만족했어요. 인증샷 찍고 커비 인형도 기념으로 하나 사왔습니다. 카페에서 나와보니 마침 매시 30분마다 진행되는 음악 분수쇼가 시작되더라고요. 쇼핑몰 중앙 분수대 앞에 앉아 쉬면서 구경했는데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호텔에서 잠시 쉬었다가 저녁 6시 반쯤 해질녘에 맞춰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버스를 타고 모모치 해변으로 이동. 이곳은 도심에서 가까운 후쿠오카 대표 해변인데요. 여기 봐. 우와, 여기 봐. 바다 위에 집이 있어. 노을이 질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예쁘다. 맛있어? 유럽풍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서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는데요. 정말 힐링이더라고요. 모모치 해변에는 꼭 해질녘에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근처에 레스토랑도 있으니 이곳에서 맥주를 곁들여 노을을 즐기는 것도 좋겠네요. 마지막 코스는 바로 앞에 있는 후쿠오카 타워. 234m 높이의 바닷가 근처 타워로는 일본에서 가장 높다는 후쿠오카 타워인데요.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선 안을 볼 수 없는 반사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1989년 지어졌다는데 지금도 깨끗하네요. 이곳에서는 후쿠오카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모모치 해변에서 노을을 보고 들어오면 딱인 것 같아요. 특히 일루미네이션 포토존에서 인증샷은 꼭 남기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돌아오는 길엔 편의점에 들러 일명 일본 편의점 털이를 하고 저녁을 해결하면서 후쿠오카의 1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2일차입니다. 오늘은 유우인으로 떠나는 날인데요. 하루 늦게 도착한 신랑과 시부모님을 만났는데요. 오늘의 첫 아침은 스시 사카바 사시스입니다. 하카타역 코인라커 바로 앞에 있는 스시 맛집이에요. 오픈 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인기 많은 줄 서는 맛집인데요. 참치초밥, 새우초밥을 시켜봤는데 확실히 재료가 싱싱하고 밥 간도 딱 좋더라고요. 아이들에겐 달달한 계란초밥을 시켜줬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뒤 가볍게 산책하러 스미요시 신사에 들렀습니다. 이곳은 후쿠오카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중 하나로 항해의 신을 모시는 신사로도 유명해요. 아기자기한 건물과 조용한 분위기 덕분에 식사 후 산책하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걸어서 야나기 바시 수산시장으로 이동했는데요. 생각보다 볼거리는 적고 날씨가 더워서 금방 근처 강변 쪽에 있는 로코웍스 카페로 이동했어요. 이 카페에는 강을 바라보며 앉을 수 있는 창가 자리가 있는데요. 사장님이 직접 로스팅한 듯한 산미 강한 원두가 인상 깊었어요. 강바람 살랑살랑 맞으면서 마시는 커피는 완벽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슬슬 유우인으로 갈 준비, 다시 하카타역으로 돌아와서 기차 안에서 먹을 벤토를 사러 갔어요. 일본 기차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에키벤. 하카타역 안에 에키벤 전문 매장이 따로 있어서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벤토는 기차 안에서 사는 것보다 하카타역 매장에서 고르는 게 훨씬 맛있고 선택지도 많으니까 출발 2-30분 전에 미리 사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유우인 모노리를 탑승했는데요. 이 열차는 하카타에서 유우인까지 약 2시간 14분 걸리는 관광 특급 열차예요. 넓은 창문과 나무 인테리어, 그리고 천천히 달리는 속도까지 여행의 감성을 한껏 끌어올려 줍니다. 좋은 자리 예매가 정말 중요한데요. 기차 오른쪽인 CD열 좌석이 풍경 보기에 최고고요. 특히 1호차의 CD 좌석은 열차 가장 앞쪽에 위치해서 앞유리와 옆창을 통해 동시에 산, 계곡, 폭포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인기가 많아서 1개월 전 오전 10시에 바로 예약하셔야 돼요. 저도 한 달 전에 예약을 했지만 아쉽게 첫 번째 열은 실패했어요. 그래도 1호차라 기관사님 쪽으로 뻥 뚫린 뷰가 보이니 좋더라고요. 기차 안에서 벤토 꺼내 먹으면서 느긋하게 창밖 풍경을 감상하는 그 시간, 정말 여행의 묘미였어요. 기차 내에 카페도 있고 기관사 옷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 꼭 가보세요. 풍경도 보고 사진도 찍으면 2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유우인역에 도착하니 어느덧 오후 5시인데요.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그래도 유우인의 풍경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유우인역에서 저희가 예약한 야도야 료칸까지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렸는데요. 가는 길이 정말 일본 시골 느낌 그대로 조용하고 고즈넉한 골목길, 나무와 작은 개울, 오래된 가정집들까지 걷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길이었어요. 료칸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먼저 짐부터 풀고 대욕장으로 향했어요. 운이 좋았는지 사람이 거의 없는 시기였는지 대욕장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마치 프라이빗 온천처럼 여유롭게 우리끼리 온천욕을 즐겼습니다.
1층 로비에는 유카타도 준비되어 있어서 씻고 나와서 바로 갈아입었는데요. 유카타까지 입으니 진짜 일본 료칸 여행에 와 있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가족들과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 료칸 내 레스토랑에서 가이세키 코스 요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는 스키야키 코스를 선택, 아이들은 키즈 메뉴를 따로 시켰는데 스시부터 튀김까지 다양하게 잘 나왔습니다. 진한 국물과 부드러운 고기 식감, 그리고 나마비루 한 잔까지 곁들이니 정말 완벽한 저녁 식사가 되었어요. 잠깐 방에서 쉬다가 이번엔 예약해 두었던 프라이빗 온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야도야 료칸은 투숙객에게 하루에 한 번씩 2번 프라이빗 온천 이용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저희는 저녁 9시 반 온천으로 예약해 두었어요. 온천장이 정말 귀엽고 아기자기해서 약간 선녀와 나무꾼 느낌이 나더라고요. 별이 하나씩 뜨기 시작하는 저녁 공기 속에서 1시간 동안 느긋하게 힐링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이 밝았어요. 아침엔 어김없이 또 프라이빗 온천부터 시작해야죠. 어제 갔던 곳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온천장이었는데요. 1일 1 온천 꼭 해야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기분 좋게 몸 풀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후쿠오카로 돌아가는 날이긴 한데 바로 가긴 아쉬우니까 베프 투어를 할 수 있는 1일 투어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12시 30분 버스 탑승 예정이었고요. 9시 반쯤 버스가 먼저 도착해서 짐부터 실어두고 남은 유후인 일정을 즐기기로 했어요. 먼저 향한 곳은 긴린코 호수. 아침 호수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운이 좋으면 물안개가 피어서 진짜 몽환적인 분위기까지 연출된다고 합니다. 아쉽게 물안개는 없었지만 사진 한 장 찍고 호숫가를 따라 조용히 산책했습니다. 그 다음은 플로랄 빌리지인데요. 여긴 진짜 동화 속 마을 같아요. 마치 토토로가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지브리 굿즈들도 파는데 유후인 메인 거리에도 지브리 상점이 있지만 왠지 여기서 사야 기분이 더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저희도 토토로 인형 몇 개 챙겼고요. 예쁜 골목에서 사진도 넉넉하게 찍었습니다. 슬슬 배가 고파져서 유인에서 유명한 우동 맛집 코하루 우동집으로 이동했어요. 11시 오픈인데 저희는 10시 40분쯤 도착했는데도 이미 줄이 서 있더라고요.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동안 근처에서 유명하다는 금상고로케를 사러 갔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여러 고로케를 사서 나눠 먹었는데 역시 제일 잘 팔린다는 금상고로케가 최고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 저희는 키즈 우동이랑 가장 유명한 코하루 우동을 시켰습니다. 면이 진짜 쫄깃하고 국물도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면발 다르다. 와, 진짜 통통하다 면발이. 있어? 네. 냉우동도 있었는데 하나 시켜볼 걸 싶었어요. 든든하게 먹고 다시 거리 구경을 하며 관광버스로 이동했습니다. 거리 구석구석 아기자기한 소품샵들이 줄지어 있어서 재미있게 구경했어요. 드디어 관광버스에 탑승, 베프로 출발했는데요. 가는 길에 들린 곳은 유우다케라는 산이에요. 화산으로 만들어진 산이라 나무가 거의 없고 넓은 벌판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곳인데요. 사진 찍기 진짜 좋습니다. 그냥 딱 여행사진 느낌 나는 곳이에요. 이곳을 따라오기는 힘드니 이렇게 관광버스를 타고 들리면 좋은 것 같아요. 사진 빠르게 찍어주고 다시 베프로 이동합니다. 베프로 오면 꼭 해야 하는 게 바로 지옥 온천 투어인데요. 이름부터 조금 무섭게 들리지만 사실은 수증기 펄펄 끓는 신기한 온천들을 돌아보는 관광 코스예요. 베프에는 총 7개의 대표적인 지옥 온천이 있는데 제가 예약한 투어에서는 그중 2곳, 유노하나 온천과 가마도 지옥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유노하나 온천인데요. 우리가 봉숭아물 드릴 때 쓰는 백반가루 있잖아요. 그 백반의 결정체 바로 유노하나를 이 온천수에서 실제로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해요. 기와집처럼 생긴 전통 가마 안에서 온천수에서 증발된 미네랄이 하얗게 엉겨 붙으면서 천연 백반 결정이 생기는 구조래요. 이곳에서 만든 입욕제나 온천 비누도 팔고 있는데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해서 저도 유황 비누랑 온천 미스트까지 하나씩 사왔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온천에서 만든 계란도 2개 샀어요. 바로 5분 거리에 가마도 지옥에 도착했는데요. 이름처럼 김이 솟구치는 찜속 같은 분위기의 온천 테마파크예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지옥 온천이 모여있는 복합 지옥인데요. 여기 온천물들은 진짜 색도 다르고 성격도 완전 다르더라고요. 물 색깔이 코발트 블루라 사진 찍기 최고인 온천도 있고요. 강한 유황 냄새가 나는 온천, 진흙이 끓는 온천, 철 성분이 녹아있는 빨간색 온천, 그리고 조격 체험까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가마도 지옥에서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간식들도 다양하게 팔고 있는데요.
아까 유노하나 온천에서 온천 계란을 샀었죠? 가이드분이 유노하나 계란이랑 비교해서 먹어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라고 하셔서 이곳에서도 계란을 사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소금이랑 간장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흰자는 소금에 노른자는 간장에 찍어 먹는 게 제 맛이라고 해서 그렇게 먹어봤어요. 진짜 맛이 훨씬 살아나더라고요. 백반 온천에서 먹었던 계란보다 이 가마도 지옥 계란이 조금 더 쫀득한 느낌인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인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온천 사이다. 윗부분에 있는 유리구슬을 꾹 눌러서 펑 하고 열어 마시는 사이다인데요. 온천 계란에 사이다 한 입, 이건 그냥 뭐 말머입니다. 자, 이제 베푸 관광은 끝. 버스를 타고 후쿠오카로 돌아가는 길에 다자이후 텐만구라는 신사에 들렀는데요. 이 신사는 학문의 신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신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시험 앞둔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합격 기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산책도 하고 아이들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원도 해보았습니다. 이곳 주변에 우메가에 모찌라는 전통 떡 간식도 유명하다고 해요. 사람들이 하나씩 먹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갈 거라 간식은 패스하고 그냥 아이 쇼핑만 했습니다. 관광버스 타고 꿀잠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새 다시 후쿠오카에 도착했어요. 커네시티 근처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러 장어 맛집으로 유명한 오오덴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라 30분 정도 웨이팅은 기본이에요. 운하기동 장어덮밥이랑 회덮밥 카이센동이 유명해서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먹기로 했는데요. 근데 진짜 장어가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요. 지금까지 먹어본 장어 중에 단연코 최고 인생 맛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케 한 잔씩 곁들이면 여행 마지막 날에 만찬으로 완벽했어요.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소화도 시킬 겸 슬슬 15분 정도 걸어 낙하강 포장마차 거리로 이동했어요. 강가 따라 포장마차들이 주르륵 늘어서 있는 모습이 후쿠오카의 감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토요일 밤이라 그런지 사람도 북적북적 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 저녁 식사로 오기보다는 2차로 간단히 맥주 마시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같이 오셨기 때문에 살짝 산책만 하고 돌아가기로 했지만 젊은 사람들끼리 왔다면 맥주 한잔 하기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는 길엔 커네시티에 다시 들러서 저녁 9시에 시작되는 건담 분수쇼를 구경했어요. 쇼가 시작되면 건물 뒤 유리창에 스크린처럼 블라인드가 내려오고 그 위에 짧은 건담 애니메이션이 펼쳐지는데요. 그 영상에 맞춰서 분수가 음악과 함께 빵빵 터지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재밌게 봤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이라 근처 지나가신다면 꼭 한 번쯤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여행의 마지막 밤도 분수와 함께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후쿠오카 유인 베푸 여행 먹고 걷고 쉬고 힐링까지 완벽하게 다 담았던 잊지 못할 코스였어요. 어디서 놀지 고민될 땐 어디서 놀까를 검색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데이트 코스, 여행 코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놀까 어놀까였어요. 감사합니다.